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주제 여러분들께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팩트 체크 해드리겠는데요. 어제 여러분들 이 기사 굉장히 많이 보셨죠. 한국이 프랑스하고 손잡고 핵잠수함 바로 간다. 또 프랑스가 한국을 완전히 이 핵잠수함 파트너로 적극적으로 끌어당길 것이다. 이런 기사들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한국 해군 국방부에서 연구 영역을 제기를 했죠.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바로 스타트를 했던 연구 영역인데 그 핵잠수함 관련한 연구 영역을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초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가장 핵잠수함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던 제가 정말 이 진실은 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핵잠수함 가져야죠. 보겠습니다. 프랑스가 호주에 배신감 느낀다. 한국 등에 집중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라는 기사들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뉴스원이 첫 보도를 했어요. 그 모든 기사들 중에서. 그래서 뉴스원은 뭐라고 보도를 했냐. 본문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한 달 만에 업무에 복귀하는 호주 주재 프랑스 대사가 오커스 체결로 관계가 악화된 호주를 비난하며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전략에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집중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뭐 우리 한국어뿐만 아니고 뭐 영어 뭐 일본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주어를 또는 뭔가 어떻게 꾸미냐 콤마 하나를 어디에 찍냐 따라서 굉장히 이 어휘가 달라질 수 있죠. 자, 여기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집중할 것. 그래서 호주 대사가 이 프랑스의 호주 주재 대사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게 핵잠수함을 집중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을 비롯한, 즉 한국에게 집중한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이죠. 정말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뉴스원이 제일 먼저 호주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호주 프랑스 핵잠수함 계약 불발에 한국 어부질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거의 국뽕 유튜브보다 더 저는 못한 제목이 아니냐. 일단 팩트가 틀렸어요. 호주하고 프랑스는 핵잠수함 계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호주하고 프랑스는 재래식 잠수함 계약을 했다가 그걸 이제 이 영국하고 미국이 나서가지고 핵잠수함으로 엎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팩트부터 틀렸고 한국 어부질이 그래가지고 야 한국이 마치 핵잠수함 호주 대신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 다음에 그 뉴스원이 하니까 보다 바로 연합뉴스가 또 이렇게 적네요. 프랑스 대사 호주인들 면전 거짓말 한국 등으로 눈 돌릴 것 한국 등으로 눈 돌릴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합뉴스와 이 뉴스원 같은 통신사에서 이렇게 적으니까 이제 그 통신사들의 기사를 받아 적는 또는 뭐 자체 취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메이저 언론들이 이렇게 적습니다. 중앙일보가 잠수함 뒤통수 맞은 프랑스 호주 면전서 거짓말 한국 눈 돌릴 것. 야, 그러니까 호주가 거짓말했으니까 우리 기분 나빠 한국으로 눈 돌릴 것라고 중앙일보가 얘기를 했네요. 이 중앙일보 정도 되면 야 이건 정말 진짜구나 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매일신문 여기도 대구 경북 지역의 신문인데 꽤 커요. 속보 잠수함 뒤통수 맞은 프랑스 호주 대신 한국에 눈 돌릴 것. 야, 여기 뭐 더 세게 나옵니다. 잠수함 뒤통수 맞았죠. 그런데 호주 대신 한국에 눈 돌릴 것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 언론들이 이렇게 해서 되냐.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모르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네. 그럼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너무나 긍정적인 거잖아. 잘 됐잖아. 해가지고 제가 진짜 이 기사들의 원문을 찾아봤죠. AP 통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잔 피에르 테보라는 이름이에요. 이 호주 주재 프랑스 대사 이름이 잔 피에르 테보인데 이 사람이 AP통신하고 인터뷰를 했던 그 전문 중에 이제 핵심 내용을 해석을 했는데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프랑스는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지만 호주는 2016년 처음 계약할 때 원자력 대신 디젤 잠수함을 선택하면서 즉 핵잠수함을 거부했었다. 그러니까 지금 핵잠수함 한 적이 없는데 뉴스원은 핵잠수함 불발된 거 그거 대신 이제 한국 한다 이렇게 거짓말했죠. 거짓말 또는 오보. 예. 근데 이 신문 기자 좀 되는 분이 이렇게 이 정도 해석을 잘 못할 것이라고는 좀 생각하기 힘든데 참 희한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핵심이죠. 프랑스 같은 나라를 내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다른 파트너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이 영내에서 또는 뭐 지역에서
프랑스 정도 되는 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인 이런 나라를 내치는 것은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는 메시지다. 지금 호주는 이제 미국, 영국 이 두 개 나라가 들어왔으니까 프랑스를 대체할 수 있죠. 그렇게 내쳤다. 이는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호주하고 이제 관계 또 끊기는 싫죠. 그래서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우려한다. 자, 이거 핵심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다. 인도나 일본, 한국과 뉴질랜드 같은 나라 말이다. 여기에 한국을 비롯해서 또는 한국에게 집중 이런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원문 보겠습니다. Other trusted partners in the region. Naming India, Japan, South Korea and New Zealand. 그래서 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들 하고 그냥 따로 다시 하겠다. 그 이름은 인디아. 인도가 제일 먼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재팬, 일본, 그 다음에 한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한국을 비롯한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 이렇게 우리 언론들이 마치 이 정부가 열심히 핵잠수함을 추진하고 있는데 핵잠수함이 제대로 안 돼. 그러면 결국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그 안 되는 이유를 만든 그놈이 나쁜 놈이야 라는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희망회로를 돌렸죠. 하루 종일 어제. 그래서 한국형 핵잠수함 롤모델 쉬프랑급이다. 왜? 프랑스에 이제 쉬프랑급 이거 가지고 한국을 비롯해서라고 했으니까 원문도 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 이제 바로 들어오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쉬프랑급 핵잠수함은 뭐냐? 루비급에 이은 프랑스의 2세대 공격 원잠으로 프로젝트 명인 바라쿠다로 널리 알려진 신형 잠수함입니다. 샤를 드골 항모에 탑재된 K-15 원자로의 개량형인 50메가와트급 원자로 한 기를 주 동력원으로 삼고 있으며 5,300톤급 선체를 취하고 있어 미국과 영국의 대형 공격 원잠보다는 무장 능력과 지속 작전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일단 5,300톤. 이거의 앞 공격원잠은 루비급이에요. 핵잠수함인데 2,700톤 밖에 안 됩니다. 프랑스는 이 핵잠수함을 가지고 뭐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고 이거 안 하고 그다음 이 북아프리카, 이 서아프리카 지역의 자신들의 그 식민지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식민지 독립했지만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이 있죠. 그런 지역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작전하는 이런 용도. 그리고 이제 샤를 드골 항공모함이 지중해 작전할 때 서포트하는 용도. 뭐 이런 거로 썼습니다. 그래서 과거 노무현 시대 때 그 우리 한국 해군에서 핵잠수함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바라쿠다. 그때도 프랑스가 바라쿠다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핵잠수함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2020년도에 진술을 한 겁니다. 취역을 한 것이죠. 20년 걸린 겁니다. 프랑스가. 그래서 이 바라쿠다 지금 현재 거의 유일한 저농축 우라늄 구동 핵잠수함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잠수함 만들면 된다라는 게 과거 노무현 시대 때의 연구 결과였고 그건 제가 자중방 네트워크가 서울대 서균열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연구했던 그 내용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덩치가 좀 작고 이 바라쿠다는 뭐 수직 발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어뢰 발사관밖에 없는데 뭐 공간 효율성을 조금 우리하고는 좀 맞지 않게끔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이 재장전 할 수 있는 어뢰 또 미사일 다 합해서 20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장 능력도 좀 떨어지고 아무튼 그런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이 쉬프랑급 이걸 가지고 도입하자, 직도입하자, 뭐 이걸 가지고 라이센스 생산하자, 또는 기술 지원 받아서 독자 모델 개발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왜 프랑스 핵 잠수함에 주목했을까요? 노무현 시대 때. 그리고 또 저희들도 바로 접근성입니다. 바로 K-15 이 원자로가 전홍축 우라늄을 쓰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뒤에 이 원자로입니다. 이 뒤에 이제 격벽 뒤에 노심이 있고 프랑스의 표준 군사용 원자로로 샤를 드골 항공모함, 르드룡판급 전략 원잠에 맞게 각각 출력, 구조를 조정한 버전이 장착 운용 중입니다. 주요 강대국의 함정용 원자로가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20%의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며 통상 10년 주기로 핵연료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시 2018년도에 저희 자중방 네트워크가 이 핵잠수함, 한국형 핵잠수함 타당성에 대한 연구 영역을 수행하면서 이 K-15 원자로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죠. 해보니까 이 카탈로그에 10년 주기로 핵연료를 교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20% 농축의 저농축 우라늄인데 10년 주기로 교체한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지? 우리가 10년 주기로 교체하면 이거 좀 잘라서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우리나라는 정말 프랑스와 핵 잠수함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까? 자, 이게 제가 저희 자주국방 네트워크가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님을 초빙 연구원으로 초빙해서 했던 그 연구 용역 표지예요. 한반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건조 가능성 연구. 당시 이 연구는, 이 용역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5월, 그리고 대통령이 선거 공약에 핵잠수함 하겠다라고 해놓으니까 바로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핵잠수함 연구 용역 빨리 런칭해 해가지고 바로 몇 달 후에 그의 여름 이후에 이 연구 용역이 나왔죠. 그래서 세 업체가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업체 중에서 저희 자주국방 네트워크가 뭐 기술 평가 모든 부분에서 1등을 해서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고, 이걸 이듬해 2018년 3월까지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해군하고 수많은 회의를 했었고, 창원, 그리고 또 진해, 그리고 거제, 뭐 이런 그 대우조선 해양의 잠수함 특수사령부까지, 그리고 실제 진해에 가서 뭐 잠수함 탑승하고 다 내부 전부 승조원들하고 인터뷰, 그리고 이 잠수함 시험평가하는 기관 다 협의하면서 연구 용역을 수행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직도입을 하면 어떨까?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이거는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필요하냐? 그럼 필요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첫째, 직도입하냐? 두 번째, 기술 제공받아서 생산하냐? 아니면 완전 수수 독자 개발하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직도입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했던 그런 페이지예요. 미국은 버지니아급과 LA급이 있죠. 근데 이건 안 준다. 왜냐? 이 원자로 자체가 버지니아급 같은 경우에는 93.5% 농축 우라늄. 그리고 LA급 같은 경우는 더 높아요. 97.3%. 이건 뭐 그냥 여기 있는 프로톤 빼가지고 핵무기 만들어 버리면 되죠. 안 준다. 그리고 영국의 아스티드급 있죠. 이것도 안 준다. 왜? 이것도 93.5% 원자로. 이거 안 준다. 고농축이라서. 그런데 프랑스의 바라쿠다 클래스. 이때는 이제 슈프랑이라는 이름이 아니었고 건조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바라쿠다였죠. 그래서 이건 된다. 왜냐? 저농축 우라늄 사용하니까 7에서 20% 농축인데 당시에는 한 16억 달러 정도로 척당 비용을 계산을 했었어요. 근데 작년 슈프랑 이 함이 18억 달러였습니다. 조금 올랐죠. 그리고 루비급 이거 안 된다. 이거 너무 작다. 그리고 러시아의 야센급하고 아콜라급 이것도 안 된다. 왜? 이거 정치 외교적으로 이거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바라쿠다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핵 잠수함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정도로 지금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는 것은 일단 정권이, 청와대가 허풍을 쳤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처럼 청와대 당시 이 국가안보실 차장이었던 김현종이 미국 갔다 왔다 하면서 마치 되는 것처럼,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필요 없이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당시 이야기를 했었죠. 해군이 추진 중이라고 밝힌 핵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연구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해마다 조직만 개편했을 뿐 진행된 내용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해군 측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핵 잠수함과 관련해 수중 전력발전 태스크포스를 운영해왔지만 핵 잠수함 전문가가 아닌 상근 인원 2명, 총 14명인데 이미 공개된 국내외 핵 잠수함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 그쳐 실질적인 연구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국외 핵 잠수함 관련 군사 자료는 획득이 불가해서 이미 공개된 인터넷 문헌 자료 위주로 수집하는 등 핵심 기술을 모으는 데도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자주국방 네트워크가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 타당성 연구 용역을 2018년 3월에 납품을 했죠. 그런데 청와대에서 아름아름 알아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핵잠수함은 싹 들어갔습니다. 근데 왜 핵잠수함이 그렇게 처음에 세게 나왔냐? 일단 핵잠수함 하니까 국민적인 반응 좋고, 그리고 육군, 공군, 이 타군에서 견제도 없고 해야지 그건 좋지 라고 하는데, 항공모함은 육군 또 특히 공군에서 견제가 심하고 또 돈이 많이 들고 이러니까 일단 돈 좀 적게 들어 보이는 핵잠수함으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딱 해보니까 이게 미국하고 딱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정권이 할 의지가 있었으면 18년 3월에 저희들이 연구 영역 납품하고 자, 그 연구 영역에 따라서 추진하자. 근데 그 연구 영역의 결론은 뭐냐? 한미 관계 개선 없으면 안 된다. 여러 가지 법적 또는 제도적 그리고 현실적 그리고 외교적 제한 사항이 너무 많은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결국 한미 관계를 해결해야 된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 정부는 한미 관계를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페이지 뒤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지난번에 핵잠수함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핵잠수함 어떻게 되고 있어요? 라고 2020년에 작년에 해군본부로부터 이제 국정감사하면서 자료 내보세요 하니까 그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는데 14명 이렇게 되면은 뭐 그럴싸해 보이죠. 그런데 이 태스크포스는 회의할 때 다 회의라는 걸 한지 모르겠지만 회의할 때 오는 사람들 다 합해서 태스크포스. 예를 들어서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해군본부 전력소요처장, 뭐 해군본부 전력처장 이런 사람들. 여기 뭐 실제 가서 연구하고 이렇게 아무도 안 하지만 이 전력 관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재권자고 뭐 이러니까 또 관련 업무를 또 하고 하니까 회의할 때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름 다 걸어놓은 겁니다. 실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잠수함 출신도 아니고 전혀 잠수함과는 관이 없는 전역 임박한 분들이 그냥 여기 앉아서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잠수함 이런 거야, 핵잠수함 이런 거야. 그냥 프린트 몇 개 하고 끝냈다 이겁니다. 그게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해군이 했던 내용이에요. 기가 차죠. 의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제약은 그럼 뭐냐? 저희들이 이 연구 영역을 수행하면서 여러 제도들을 다 살펴봤어요. 그때 요구사항이 국제법까지도 봐라 라는 게 해군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 한미원자력 협정 전부 다 들여다보니까 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런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한미원자력 협정 전문에는 한국의 원자력 이용에 대해서 평화적 목적을 위해 핵 비확산 및 국제적인 안전 조치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군에서 운용하는 군사용 선박이기 때문에 이 전문을 개정하지 않고는 한국은 그것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든 제3국에서 구입한 것이든 핵물질을 군함의 동력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저희들과 군이 똑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왜? 여기에는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부 그 잘못 알려진 바로는 이 핵 동력을 핵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탄두가 아니고 추진제이기 때문에 이건 괜찮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과거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나왔던 그런 그 논리였어요. 근데 그거 아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 잠수함을 평화적 목적을 이용해서 한다라고 사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미국이 이 잠수함은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그런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라고 인정해 주든지 아니면은 아예 평화적 목적을 위해 라는 문구를 해제해 주든지 이거 외에는 방법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무시해. 청와대 안보실 차장 김현정 차장 말대로 미국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무시하고 할 수 있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농축 우라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라늄 농축 못하죠. 그러면 핵 공급 그룹, 즉 우라늄을 농축해서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로부터 사야 되죠. 그 나라들은 뭐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를 비롯해서 프랑스 그리고 정말 기분 나쁘게도 일본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캐나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본에서 그 우라늄 사오겠습니까? 안 사오겠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올 수 있는 나라는 캐나다하고 미국밖에 없다. 이거 그런데 핵 공급 그룹은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경계하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역시 이 그룹에 포함되어 있어 한국이 이런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인 잠수함용 핵연료 공급처를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는 것은 결국 외교력이다. NSG 즉 핵 공급 그룹을 주도하는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 당위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안정적인 핵연료 공급은 문제가 없겠지만 미국을 설득할 수 없을 경우에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는 요원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의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농축 우라늄이 고농축이든 저농축이든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저농축 우라늄은 그건 뭐 원자력 발전소 들어가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데 핵 잠수함에 들어가는 저농축 우라늄을 구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이 오케이 하지 않고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야, 미국이 나쁜 놈들이네. 이제 이런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걸 이제 펌프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류 언론은 왜 호주 대사 발언을 찾아 왜곡 심소봉대했을까? 자, 여기 미국 한국의 핵무장 허용하자 제안했다. 핵잠수함 핵미사일 보유국의 조건은 뭐냐? 제가 지난 주말에 이 데일리 디펜스에 이 말 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석학이 한국에게 핵무장을 허용하자라고 하기 전에 한국의 외교부 영문 어떤 매체에서 한국 외교부에서 핵 도미노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냈고, 그리고 동시에 미국의 석학이 한국의 핵무장 허용하자, 즉 한국 국민들은 핵 개발하자라는 쪽에 의지가 있는데, 또 미국의 일각에서도 전문가들이 한국의 핵무장 허용해주자라고 하는데 결국 한국은 핵무장 안 돼. 그럼 뭐냐? 미국 놈들이 나쁜 놈들이네. 우리 핵무장 할 수 있는데 미국의 전문가들도 핵무장 시켜주자고 하는데 미국 정부 저놈들이 나쁜 놈이네. 반미 감정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핵잠수함 왜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호주는 해주면서 우리는 안 해줘. 그래서 우리는 자주국방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방해해서 그래서 반미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 왜 안 해주냐? 호주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총구를 미국으로 돌릴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미국이 중국 관련해서 하는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 핵잠수함이 총구를 거꾸로 돌려서 미국 쪽으로 돌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확신을 못하는 것이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강대국이 되고 싶다면 이 반미 정권, 이 정권을 교체해야 됩니다. 이 반미 정권이 있는 한 한국은 핵잠수함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이 자유민주주의 시민 여러분들께서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문재인 정부 시대에 들어와서 아주 횡행하고 있는 반미 국뽕 채널들, 그거 즐겨 보시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어떻게 그 총구를, 핵잠수함의 총구를 미국으로 돌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에게 그런 수많은 어떤 그 제한 장치가 있는데 그걸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핵잠수함 가지고 싶으면 이 정권, 반미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미국이 나쁜 게 아니라 그건 국제 질서가 어쩔 수가 없어요. 가진 자가, 그냥 뭐 힘 있는 자가 정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가지고 싶으면 이 반미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